자, 시작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냐? 자, 한기평균이었죠? 굉장히 중요하다. 한기평균이 뭐였어? 그치? 자, 한기평균에서 자, 중요 키워드를 오늘 한번 얘기할 거야. 지난 시간에 증명했었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였죠? 양수 조건. 한기평균은 양수일 때만 쓰는 거야. 알겠니?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합이 일정한 경우. 합이 일정 또는 곱이 일정한 경우에 주로 씁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합한 게 8이야, 8.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8. 이게 루트 AB죠? 우리가 4니까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B의 최대값이 16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보통 합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제 곱의 최대값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고, 곱이 일정한 경우도 마찬가지야. 뭐 AB가 36이야. 넣어주면 2분의 A 더하기 B. 얘가 루트 3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12 나오죠. 역시나 이런 경우에는, 곱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돼. 그지? 물론, 이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 그거는 좀 어려운 케이스고,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스만 알아도, 괜찮다. 세 번째가 뭐냐? 이게 잘 나와. 역수 관계의 합. 이게 제일 잘 나온다. 오케이? 이건 뭔 얘기냐? 이건 이런 얘기야. 봐봐. x 플러스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거든. 진아, 잘 보고 있죠? 요 식을, 요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똑같은 거지만, a 더하기 b는, 자, 이 넘겨서 요 식으로 써볼게, 한번.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이 루트 한 다음에, 자, x 곱하기 x분의 4잖아. 그치? 날라가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역수의 실수배. 이제 역수의 실수배지, 그치? 그러면 이걸 곱해줌으로 해서 이제 이게 4니까, 루트 2. 루트 4. 2는 4. 이렇게 해서 최소값이 나오죠. 그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야. 네 번째가 뭐다? 네 번째가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따져봐야 돼. 어려운 문제는 죄다 얘를 물어봅니다. 죄다.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그럼 요 식에서 지금 AB가 최대값인 16을 가질 때가 언제냐? 그런 얘기죠. 기억나지,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여기서 A 이퀄 B일 때, 그지? A 이퀄 B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야. 그치? 맞죠? 그럼 뭐야? 같으면서 합이 8이면 둘 다 4, 4일 때, 그치? 맞죠? 4, 4일 때, 최대값이 16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쵸? 곱의 최대값이. 마찬가지야. 얼마일 때? 6, 6일 때, 그치? 6, 6일 때, 이 합의 최소값이 12가 나온다는 얘기야. 괜찮아? 이해됐어? 그래서 이 네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돼. 문제에서 양수 조건이 주어졌냐, 뭐 합이 일정하냐, 뭐 곱이 일정하냐, 이런 거. 역수관계합. 그 다음에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해서 네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 알겠지? 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3번에 자, 문제가 나와 있는데 1번 A 더하기 A분의 4가 있죠. 자, 보인다.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이 루트 A 곱하기 A분의 4 약분돼가지고 답이 4죠. 그죠? 이거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그때의 A의 값도 구해줄 겁니다. 자, 이 더해야 되는 이 두 녀석이 같을 때지. 이게 A고 이게 B 역할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까 그 식으로 빗대어서 설명하자면, 그치? 그럼 A 이퀄 언제일 때, A분의 4일 때, 최소값인 4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A의 제곱이 4인데 A는 2죠. 여기서 풀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양수. 그죠? 산기평균은 무조건 양수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이 문제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아주 이 문제가, 굉장한 문제야. 봐봐. 지금 4A 플러스 A분의 1, 그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1이야. 자, 보세요. 그럼 역수관계 합이 지금 두 번 보이네? 한 번, 두 번. 그럼 내가 요거를 4A 더하기 A분의 1이, 자, 산기평균을 쓰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4A 곱하기 A분의 1이다. 하면은 A 날라가고, 얼마? 4 나오죠, 그쵸? 괜찮죠? A 더하기 A분의 1. 또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해가지고 날라가서 2 나오지, 그치? 그럼 이걸 곱한 것의 최소값이니까 이 둘을, 변변을 곱해줘. 그러면 뭐 4A 더하기 A분의 1, 그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1 나오고, 그게 너의 최소와 너의 최소값 4, 2, 8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이 8이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 틀려, 이거. 맞아 보이는데 내가 틀릴 거라는 얘기를 크게 해서 틀려 보이지, 그치? 맞죠? 아마 내가 이거를 맞지? 그러면 다들 그랬을 거야. 그치? 틀려. 자, 왜 틀릴까요? 왜 틀리지? 얘기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야. 우리 진라면 순한 맛을 맛있게 먹고 온 에리가 한번 얘기해볼까? 진라면 순한 맛 개맛있대. 어떻게 돼? 왜 그렇죠? 지난날 저녁으로 뭘 먹고 왔죠? 뭔 밥? 반찬이 뭐였어? 반찬이요? 기억이 안 나? 소세지요. 소세지. 소세지. 내가 진짜 이게 눈물을 얽힌 이야기인데, 선생님 어릴 때는 소세지가 좀 귀한 음식이었어. 그래서 아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었단 말이야. 소위 좀 부잣집 아이들만 이렇게. 선생님도 도시락을 이렇게 싸서 다녔거든. 그지? 너희들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야, 아마. 도시락을 싸가서. 고등학생들은 도시락이 2개야. 하루에 도시락 2개 싸가지고 가가지고, 점심 도시락하고, 저녁 도시락,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어머님들이 고등학생 둘 있잖아? 그럼 도시락을 4개 싸야 돼, 아침에. 근데 아침에 또 아침 먹을 밥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거의 한 7, 8인분 정도의 밥을 해서 아침밥 먹이고, 아버지도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반찬을 또 이렇게 싸주는. 실제 내 친구가 그랬어, 내 친구. 내 친구가 고1 때 그 형이 고3이었어. 그럼 부모님이 도시락을 4개 싸는 거야. 지금은 도시락 안 싸죠. 다 급식 먹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소세지가 진짜 비싸가서 아주 그냥, 반에도 몇 대 안 되는 친구들만 반찬으로 싸왔단 말이야. 근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래서 가서 야, 하나만 먹자 해서 그냥 하나씩 뺏어 먹었는데, 하루는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같이 어떻게 하다 이제 슈퍼를 같이 갔어. 내가 근데 요거 하나 먹자고. 그렇다 그냥 어머님한테 욕을 바가지 얻어 먹었지. 이런 거 먹어서 뭐 하냐고 이런 식으로. 그치? 지금은 안 먹거든 내가. 지금은 끊었어. 왜 끊었을까? 건강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알고 있습니까? 그 소세지에 여러 가지 그 첨가물들이 좀 안 좋대 몸에. 그치? 그래서 많이 먹지 마세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눈물 젖은 소세지를 내가 먹었는데, 그 당시에. 나는 그때 기억이 나. 내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도시락 반찬으로 소세지를 싸주셨던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4, 5년을 바라다가, 그때 딱, 내가 그때 어린 마음에 이걸 딱 열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 그치? 아무튼, 우리 소세지를 맛있게 먹은 지나가면 얘기해봐. 왜 틀렸을까? 힌트.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조건이 있었지. 그 중에 4번째 조건이 뭐였죠? 등호 성립 조건이 있잖아. 그게 힌트야. 진아야. 괜찮아? 영수 오빠는
등호가 바뀌어서 음수 곱하면 등호가 바뀐다는 얘기가 뭐, 음수는 여기 안 나오는데? 그쵸? 음수는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준혁이. 응? 너 안 더워? 어우. 자, 봐봐.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서 산기평균을 쓸 때, 즉, 얘가 최소값이라는 4라는 최소값을 가지려면, 그죠?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이 둘이 같아야 됐었지, 그치? 즉, 4a가 a분의 1이 될 때, 이때 최소값인 4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럼 이거 적당히 정리하면 a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야. 양수기 때문에, 그치? 아, a가 2분의 1일 때 이놈은 4라는 최소값을 갖습니다. 실제 2분의 1을 여기 넣어보잖아? 그럼 너도 2고 너도 2야. 2 더하기.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같다라고 하고 했으니까, 그치? 맞죠? 근데 그게 2로 같다는 얘기야, 그치?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상기평균을 쓸 때 너랑 이 더해야 되는 그 두 녀석이 같을 때 최소값이 2 나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는 a분의 1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 1이죠. 그럼 어떻게 돼? a는 1 되는 거야. 양수기 때문에, 그치? 역시나 이것도 이제 여기 넣게 되면 이게 1이야. 똑같아. 그치?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문제에서 너도 최소인 4를 가지고 너도 최소인 2를 가져서 이들을 곱했을 때 각각의 최소값의 곱인 8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얘가 4가 될 때는 a가 2분의 1이고 얘가 2가 될 때는 a가 1인데 a라는 숫자가 2분의 1임과 동시에 1일 수 있나요? 한 문제에서 a라는 숫자가 상수가 2분의 1이면 2분의 1이고 1이면 1이었지 말이 안 되지, 그쵸? 그죠? 맞죠? 그러니까 뭐다? 얘는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가 안 돼. 실제 봐봐. 얘가 2분의 1이라는 그 a가 2분의 1일 때 이게 이제 최소값을 가졌죠. 그럼 얘가 여기에서 2분의 1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여기로 들어가잖아.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 더하기 2죠. 그럼 2분의 5 나와. 2분의 5. 즉 2보다 조금 큰 놈 나온단 말이야. 2가 안 나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가 최소일 때는 얘가 최소가 안 되고 반대로 얘가 최소일 때는 역시나 a가 1일 때 최소였었죠? 1을 여기 넣으세요. 4 더하기 1이니까 5 나오고 즉 최소값 4가 안 나온단 말이야. 조금 더 큰 놈이 나온다는 얘기지. 즉 얘가 최소일 때의 a값을 여기다 적용하면 얘가 최소가 안 되고 반대로 얘가 최소일 때 a값을 여기다 적용하면 걔도 최소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즉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근데 이 문제가 왜 좋은 문제냐면 실제 이런 실수를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이 문제의 어떤 이런 실패의 교훈이 실제로 우리 그 문제를 풀 때 되게 많이 도움을 줘.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것도 좀 이따가 정리해 놔야 돼. 이렇게 하면 틀린다라는 거. 여기 삽 딱 적어놔, 삽. 삽질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삽이야, 삽. 알겠지? 자, 그럼 뭐가 맞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틀렸어. 이거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4a 더하기 a분의 1에다가 a 더하기 a분의 1이야. 그냥 곱해. 자, 곱하게 되면 빨리 할게. 4a 제곱이죠. 플러스, 자, 요거부터 할게. a의 제곱분의 1이야. 그 다음에 상수. 자, 이렇게 하면 상수죠. 상수. 얼마지? 5 나오죠. 괜찮죠?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다가만 딱 한 번 산기평균을 적용시켜 주는 거야. 즉, 그러면 4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2 루트 4a제곱 곱하기 a제곱분의 1이죠. 이거 잘 보이니? 이 색깔? 잘 보여? 약분돼서 얼마? 4 나오죠, 4. 그지? 그러면 우리 근데 얘만 구하는 게 아니죠? 여기다 5를 더해줘야 돼. 양변에 5를 더해주면은 플러스 5가 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돼? 4 더하기가 9 나오겠다. 왜 이래 오늘? 야, 힘 조절이 안 되네 오늘. 이씨. 됐나요? 9. 오케이. 얘가 답이야, 얘가. 뭔 얘기인지 알죠?
얘를 내가 뭐 P라는 다양식으로 본다면, 다양식이 아니구나. P라는 식으로 본다면 이게 P인 거고, 그 P의 최소값이 9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8이라는 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9까지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더 이상 작게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가 될 때 A 값도 구해보자면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선? 자, 상기평균이, 여기서 쓰였기 때문에 너와 너가 같을 때 최소값인 4가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선 4고, 여기선 9가 되는 거지. 그치? 맞죠? 해보자, 이제. 4A 제곱이 A 제곱분의 1일 때야. 넘기면 A의 4제곱이 4분의 1이죠. 그 A의 제곱은 2분의 1이야. 양수 있기 때문에. 그지? 어떻게 된다? A의 값은 루트 2분의 1 나오겠다. 그치? 요때 최소값인 9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아까 강조했던 4가지 조건 중에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알겠어? 특히나 상기평균을 한 문제에서 2번 쓸 때, 지금처럼 그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빼기 하시는데, 이 잘못된 풀이도 정리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 이것도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풀이기 때문에 이것 좀 정리하시고, 올바른 풀이도 당연히 정리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중요한 거. 요 A의 값이, 얼마까지도 우리가 하셔야 돼. 오케이? 정리하시겠습니다.
됐어? 자, 다 됐죠?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하여튼 그 상기평균은 그 앞에 얘기했던 그 네 가지만 잘 기억하면 잘할 수 있어. 자, 4번에 있는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제 보시면 뭐 이제 양철판을 구부려서 물바지 만들었대. 물바지가 뭐 이런 식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죠? 물이 여기 차 있겠지. 이렇게 가득 차 있다고 칠게. 근데 물이 가장 많이 흘러가도록 하려고 한대. 단면의 넓이를 얼마로 하면 되는지를 구하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내가 얘를 x라고 할게. x 이만큼 x. 그럼 여기도 x지? 여기도 x고 여기도 x야. y라고 할게. y.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위에가 여기가 2고 4고 2래. 근데 양철판은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구부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한 게 10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1m, 100cm, 그치? 그럼 4x 플러스 2y 플러스 얼마지? 8. 이게 100이지. 그럼 건너가면은 92. 나눠주면은 2x 플러스 y는 46이죠. 괜찮죠?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지금 단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진아야. 그치? 단면의 넓이가 뭐죠? 2xy죠, 2xy. 그치? xy, xy 두 개. 2xy 맞죠? 이거야.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죠? 최대값. 맞잖아. 그래야지 물이 많이 흘러갈 수 있겠지. 끝났죠? 합이 일정해. 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지. 그치? 그냥 다이렉트로 상기평균 쓰세요. 자, 루트. 자, 곱하면 이게 2xy네? 아, 됐다, 그러면. 그치? 이 자체가 s지. 얘는 얼마? 46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23의 제곱 되겠다, 제곱.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넓이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답이네. 여기 답이야? 23의 제곱이. 됐나요? 오케이. 이것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지운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가볼 텐데, 사실 지금 하는 내용은 일반 참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야.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그냥 넣어놓은 거야, 내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넣어놨는데, 나는 요 내용이 사실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 자, 내가 왜 이걸 넣어놨냐면, 산기평균을 이해할 때 아이들이 그냥 너무 좀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느낌이 있어. 피상적이라는 게 뭔지 알죠? 이게 좀 느낌으로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 한번. 첫 번째. x 더하기 y가 6이라고 쳐보자. 이때 x, y의 최대값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지. 방금 했던 그 문제란 말이야, 그치? 이걸 내가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 거야. 자,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야. 1차 함수, 그치?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 그래프가. 맞죠? 여기 얼마? 6이죠. 여기 어딘가 내가 x, y를 잡았어. 그죠? 맞죠? 얘가 이 관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맞죠? 그 위에 x, y를 잡았습니다. 그때 이 x와 y의 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얘는 바로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죠. 왜? 가로가 x, 세로가 y지, 그치? 어차피 x, y 양수니까 이런 데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야, 지금. 맞죠? 넓이야, 넓이. 넓이. 그리고 그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냐? 같을 때지, 같을 때. 즉, 얼마일 때? 3, 3일 때, 3, 3. 즉, 3,3이 이쯤 있겠지. 이때 이 넓이가 최대의 넓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근데 생각해봐. 이게 그러면, 이렇게, 요게 아닌 상태라면, 이렇게 좀 벗어난 상태라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조금씩 줄어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직사각형의 넓이가 준다. 맞지?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로 둘러싸여진 그 사각형의 넓이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실제 X 플러스 Y가 6이라고 했을 때 자, 해보자. 자, 물론 이게 실수 전체의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지만 실수 전체라면 안 되겠다. 양수인 실수, 그치? 그렇지만 내가 이제 간단하게 정수 몇 개만 판단해 볼게. 3, 3 이렇게. 자, 합이 5죠? 8이죠? 9죠? 어때? 이때가 최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가급적이면 이 균형 상태가 이제 똑같은 상태에서 덜 벗어난 상태에서 대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뭐다? 식으로서 한번 느껴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이제 기하적인 내용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자면, 자, 이렇게 있어. 중간에 3,3이 있어. 자, 이게 내가 벗어났다고 치면, 어차피 이 파란색과 흰색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그냥 퉁 치자고, 퉁. 파란색한테, 야, 너 그럼 얼마 더 가지고 있니? 나 이만큼 더 가지고 있어. 얘는 이만큼 더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럼 이 남는 부분, 얘는 공통이고, 얘는 파란색도 가지고 있고, 흰둥이도 가지고 있어, 그치? 이거 빼고, 남아있는 거로 비교하자고. 근데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지? 즉, 저 나머지 여분의 어떤 그 사각형을 비교할 건데, 이게 이런 식이란 얘기야, 이런 식. 너랑 나랑 같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 변과 이 변만 비교하면 넓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얘가 3이야. 얘가 3이야. 얘는 3보다 작죠? 줄었지? 그럼 이 길이는 3보다 작아. 맞죠? 얘는 3보다 작아, 그치? 얘는 어떻게 돼? 이 길이가 여기잖아, 여기, 그치? 이 점의 좌표죠? 3보다 크죠? 얘는 3보다 커. 그럼 얘랑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뭐다? 결론적으로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아니더라도 그 다른 점도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면 이때가 최대임을 알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둘이 같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야. 느낌 빡 오죠? 그죠? 빡 느껴져야 돼, 빡.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곱은 자, xy가 36인 상황을 해볼게 한번. 역시나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물어봤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자, x분의 36에 해당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였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 관계, 반비례. 그치? 기억나죠? 그 그래프인데, 그 그래프가 요렇게도 그려지고, 요렇게도 그려지는데, 이쪽은 그릴 필요 없죠. 왜? 양수만 해야 되니까, 그치? 요렇게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내용은 이 뒤에 무리함수라고 다시 배워. 그때 다시 한번, 유리함수. 유리함수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역시나, 이 그래프 위에 어딘가 x, y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럼 이때 x 더하기 y는 뭘 의미하냐? 역시나 각각에 대해서 수선을 하나 내렸을 때, 봐봐. 지금 이 길이가 x지, x, 이 길이 y죠. 그럼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반이죠. 그죠? 뭐라고? 둘레 길이의 반이야. 맞지? 왜? x 더하기 y니까. 그냥 그러면 뭐 둘레 길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둘레 길이가 최소일 때 둘레 길이의 반도 최소일 테니까. 그치? 맞죠? 그리고 상기평균에 의하면 이게 같을 때, 즉 66일 때 최소값을 갖았잖아. 그치? 역시나 여기 중간쯤에 얘가 6,6이라고 해볼게 한번. 이때 이 그 사각형의 둘레 길이의 절반이 최소가 돼. 맞지? 그걸 이미 우리가 식으로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그치? 이것도 한번 왜 그런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제, 자, 지금 XY가 이것이고,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한번 해볼게. 자,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뭐, 1하고 36도 있고, 2하고 18도 있고, 뭐, 3하고 12도 있나? 뭐 많다, 이거. 4하고도 있네? 야, 이씨, 왜 이렇게 많아, 이거. 9, 4. 쭉 있겠지, 그치? 자, 곱하기 해볼게. 이때가 36이야, 그치? 이상하다. 아이, 더 해야죠. 에라, 왜 얘기 안 했어? 얘기해줘야지. 10이야, 12. 얼마? 13, 15, 20. 어떻게 돼? 점점 벗어나죠. 마찬가지야. 13, 15, 뭐 20. 계속 벗어나죠. 그쵸? 즉, 이렇게 둘이 똑같은 균형 상태에서 최소가 되고 이것도 역시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그치? 가급적 덜 벗어나야 돼. 최대값을 가지려면. 그치? 마찬가지. 그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둘레 길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역시나 이때가 왜 최소인지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이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 정도로 이해해보자, 한번. 자,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벗어났어.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났죠? 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잘 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이 뭐죠? 이 높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요게 좀 줄지, 이렇게 줄지. 그치? 근데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많이 늘지. 그래서 더 커진다. 이렇게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치? 맞죠? 얘처럼 명확한 넓이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정확히 하려면 뭐 이제 미분을 쓰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뭐다? 이때가 둘레 길이도 최소고, 둘레 길이 반도 최소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4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 됐나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때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럼 잠이 잘 올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상기평균이 어떻게 이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이때가 왜 최소고 추대가 되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동원해서 한번 이해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내용 가겠습니다. 이제 자, 2차 부동식과 절대 부동식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공수 1에서 했던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새삼스럽게 왜 해놨냐? 여기서도 간간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넣어놨어. 간간이 나온다라는 게 뭐 이런 내용인데, 자, 바로 한번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에 1번. 자, x제곱 빼기 2에다가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k값 범위를 정하세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거 2차 함수죠. fx가 놓아주면 fx의 함수값이 항상 0 이상이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든 살짝 닿아도 괜찮죠. 왜? 여기 등호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하도록 하는 조건이 뭐였죠? 0보다 작고 이거잖아, 그치? 그럼 뭐야? 판별식이 이걸 쓸까? 4분의 d? 그러면 이거의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이거 풀어주면 돼, 그치? 이거 그냥 이렇게 할까? 괜찮아, 이거? 넘기면 4고 저곱한 게 4보다 이하니까 그럼 뭐야? 물론 풀어도 괜찮고 1 더해. 여기 답이죠. 됐어? 자, 2번은 뭐다? 2번은 kx의 제곱 플러스 2k x 이거야. 자, 얘가 역시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함정이 있어. 난 사실 이 문제가 난 진짜 양아치 문제라고 봐. 왠 줄 알아? 자, 이 문제를 보면 다음 부등식이라고 나왔죠. 다음 부등식. 실제 문제가 이래. 진짜야. 문제에서 다음 부등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다가 2차란 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다음 2차 부등식이. 그럼 꼴랑 그 두 글자 가지고 문제가 달라져. 2차라는 얘기 나오잖아? 그럼 K는 절대 0이 아닌 거야. 그지? 2차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부등식이면 K가 0일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해 줘야 돼. 즉, 첫 번째. K가 0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0 곱하기 X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이거잖아. 자, 이거 임의 X에 대해 성립하죠? 맞아? 맞죠? 뭘 대입해도 음수가 맞잖아. 성립합니다. 즉, 이 자체로 너 괜찮아 이런 얘기야. 너 오케이 이런 얘기지, 그치? 두 번째, K가 0이 아닌 케이스. 그럼 이제서 쟤는 2차 부등식이 된 거야, 이제. 그럼 2차 부등식에 관련된 이론들을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0보다 항상 더 작으려면 요 식을 fx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돼야지. 얘는 다음 안 돼, 그치? 즉, 첫 번째가 뭐야? K가 음수가 돼야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 볼록. 그죠? 위로 볼록 해줘야 돼. 둘째가 뭐야? 여기 닿지 않아야죠. 안 닿아야 돼. 역시나 판별식. 이게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K다. 0보다 작아야죠. 맞죠? 괜찮아? 요거 둘 다 만족해야 돼. 쉽지 않아. 그지? 요거 이제 K에다가 따라서 K가 이렇거나 또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K가 0이 아닐 때 이러기도 해야 되고 이러기도 해야 돼. 그럼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야? K가 이거지. 그지? 근데 이게 이런 전제에서 지금 들어온 내용이잖아. 이런 전제에서 나온 결론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빼줘야 돼. 혹시 들어가 있다면, 범위에. 근데 범위 안 들어가 있죠? 이 안에는 K가 0이 없잖아. 만약에 이걸 풀었더니만,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걸 정답으로 인정하면 안 돼. 왜? 내가 0이 아니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얘를 빼줘야지. 여기다가 K는 0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추가해줘야 돼, 그치? 근데 지금은 뺄 게 없죠? 어차피 0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또 답으로 내면 또 안 돼. 왜? 지금 내가 뭐였죠? 이 첫 번째.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봤을 때 K가 0이어도 오케이였잖아. 그지? 맞아? 0이어도 괜찮았어. 그리고 이래도 괜찮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 뭐야? K가 0 또는 이거야.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는 얘기지. 그치? 됐습니까? 근데 좀 이상하다, 이거. 야, 잠깐만. 여기 있다. 준혁아, 이거 아니잖아. 삽질했다, 씨. 야, 이거. 이거 없네. 우리 여기 지금 친구들이 에라, 너 얘기 안 했습니까? 헷갈렸습니까? 다시. 그러면,
얘와 얘를 만족하는 게 뭐야? 아이, 이거죠. 너와 너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근데 여기 범위 안에 얘가 있으면 빼줘야 되는데 혹시나 범위 없으니까 안 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랑 이거, 그죠? 0이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지. 그럼 최종 정답이 뭐야? 이거야. 어렵죠? 이거 등호 같은 거 빼서 틀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다음 부등식이라고 나오면 2차인 경우랑 2차가 아닌 경우도 우리가 감안해 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거기에 잘 나와 있죠.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고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7번 내용 가겠습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아주 짜증나는 부분인데, 난 좀 이거 그냥 교육부에서 야, 이거 내지 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어떤 학교는 또 문제가 나와. 어떤 학교는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학교는 문제가 안 나와. 응? 근데 안 나오는 게 그 학교에서 뭐 이거 안 되겠다, 뭐 이거 뭐 안 중요하니까 안 나온다, 뭐 수능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나오는 학교는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작년 아마 중1고 문제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2번 2학기 중간고사겠지 아마. 오케이, 나왔습니다. 용산고에서 나온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중1고는 꽤 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게 이거야.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근데 얘는 코시는 산기평균은 양수 조건이었잖아.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렇지 않아. 얘는 그냥 실수야, 실수. 실수 조건에서 쓰는 식이야. 알겠지? 자, 이거 한번 일단 증명을 먼저 해볼게. 증명 간단합니다. 이거를 P라고 놓고 Q다라고 할게. 자, 증명할 때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 했죠? 빼라. 그치? 빼는 거야. 그럼 이게 P 전개를 할게.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빼기 요거. 그치? 이거 전개할게.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Y 플러스 B제곱 Y제곱이죠? 괜찮아? 날라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Y의 전체 제곱. 자, 이거 마이너스부터 쓸게.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BX의 저거 맞지? 그치? 자, 이게 뭐죠?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0보다 이상일 거 아니야. 0보다 이상이다. 맞지? 그치? 그래서 뭐다? P에서 Q 뺐더니 0 이상이니까 P가 Q보다 이상이다. 이런 얘기야. 증명 끝. 됐죠? 그리고 이것도 등호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되면 이 등호가 성립할 때 그게 언제냐? 이게 빵일 때지, 빵일 때. 그치? 즉 AY 빼기 BX가 빵이니까 이때 이거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쵸? 근데 나는 이건 이렇게 기억 안 하고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로 기억해. 어차피 이거 이렇게 곱하잖아? 똑같아. 오케이? 물론 당연히 이거 0 아니겠지, 그치? 진아 괜찮니? 자, 지금 무슨 얘기다? 이렇게 A분의 X랑 B분의 Y 이 B가 일정할 때 그때 최소값이 나온다. 이게 바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특징이야. 알겠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암기의 방법. 자, 보세요. 이런 식이야. 이거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있잖아. 이 꼴을 좀 잘 익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잘 봐. 이런 식이야.
네모의 제곱, 동그라미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뭐 별표의 제곱, 플러스 하트의 제곱 이렇게 했어. 얘가 뭐야? 요거. 맞아? 맞죠? 지금 이놈들끼리의 곱. 그지? 맞죠? 이렇게 제곱 버리고 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치? 이거 역시나 제곱 버리고 곱하기로 처리해 주는데 알겠어? 이 형태를 우리가 외워야 돼. 형태를 왜?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힘들잖아 이야기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꼴만 기억하고 나서 꼴 맞추기만 잘해주면 웬만하면 맞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6번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건 내가 낸 문제인데, 사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얘는 나왔다 하면 문제가 좀 어려워서, 기본 문제로 쓸만한 문제들이 많지 않아. 자, 볼게. 1번. 자, 4a제곱 플러스 b제곱이 2야. 그때 6a 플러스 5b의 최대값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자, 이런 코치-슈바처 부등식의 특징이 있어. 지금처럼 제곱의 합이 있어. 제곱의 합이 보여지고 1차식이 보여지죠. 1차식. 맞잖아. 여기 지금 제곱의 합이 보여지고 여기 1차식이 보이지? 이 형태를 맞춰내는 겁니다. 자, 간다잉. 자, 좀 어렵다 이거.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야. 4a 제곱, b제곱 맞지? 근데 여기 뭐가 있을지 나도 몰라. 뭐가 있겠지 뭘. 근데 여기 뒤에 보면 6a 플러스 5b의 전체 제곱이 있지. 그냥 쓰는 거야, 갖다가. 그럼 이 공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지? 2a, 6a 돼야 돼. 그러면 3의 제곱이 있어야 돼. b, 5b니까 5의 제곱이 있어야 돼. 이거야, 이거. 어렵죠? 위에랑 똑같으면 알 수 있겠죠? 그지? 괜찮니? 그랬더니만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이거 얼마지, 이거? 얘랑 얼마지, 이거? 34인가요? 그죠? 68, 맞죠? 68. 그 다음에, 6a 플러스 5b.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제? 얘는 양수 조건이 아니라고 했어. 실수 조건이야,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68. 뭐, 이거 빼려면 빼시고. 뭐, 이렇게 되겠지. 루트 68.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괜찮아? 어렵다.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2번 뭐야? 5x 플러스, 이번에 3i가 7이야. 근데, x의 제곱 플러스 3i 제곱의 최소값은, 와, 미치겠다.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자, 간다잉. 이번엔 제곱합이 여기 있죠. 이게 1차식이야, 그치? 그럼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대로. 잘 봐. 자, x의 제곱 있고, 플러스, 자, 루트 3i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 응? 그래야지 3i 제곱 되니까. 그치? 그 다음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치고, 그 다음 여기다 그냥 뭐 한다? 5x 플러스 3i에 이렇게 주는 거야. 그죠? 꼴 맞추기다. 꼴 맞추기. 그럼 여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준혁아? 5x니까 5에 제곱 있어야겠지, 그치? 루트 3i지. 루트 3i인데 3i야. 뭐 있어야 돼? 루트 3의 제곱이 있어야 돼. 아, 이 빌어먹을 이거야, 그치? 됐어? 곱하면 나오죠? 곱하면 나오죠, 그쵸?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얼마죠? 25, 3, 28. 이 얼마? 7. 이거 맞아,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끝났죠? x의 제곱 플러스 3i 제곱은, 자, 이거 넘어가야지, 이제. 28분의 49. 28분의 49가 얼마니?
7, 7, 49, 7, 4, 4분의 7이네요. 4분의 7. 정답이 최소값이 4분의 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어렵죠? 꼴 맞추기 상당히 짜증나는 문제야.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제 7번과 관련된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느낌,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됩니다. 자, 지울게. 자, 요것만 잘 보면 돼. 요거 얘들아. 요거 꼴. 알았지? 이거 잘하면 할 수 있다. 자, 지금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뭐 반지름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는데 이거를 잘 잘라서 이렇게 이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정사각기둥의 상자를 만들었어. 정사각기둥의 상자를 만들었어. 이렇게. 근데 뭐라고 했어? 이 모든 모서리의 길이 합. 얘는 지금 반지름이 루트 5야. 지금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하죠? 함정이라기보다는 좀 감춰 놓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게 또 루트 5잖아. 그지? 그럼 내가 한 변의 길이 A라고 할게. 여기를 그래, 여기를 B라고 하자. 그지? 괜찮아? A, B, 이런 식으로. 여기도 B인 거지. 그럼 깔끔하게, 봐봐. 이게 2A죠, 2A. 그러면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 5죠. 피타고라스. 일단 피타고라스. 그치? 그 다음에 이게 A고, 여기는 2B죠, 2B. 그럼 L은 어떻게 돼? L은 8A 더하기 8B다. 맞나? A. 이 뒤에도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4A. 2B 4개. 맞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자, 이 8이 지금 좀 짜증나지, 그치?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이거를 8 떼놓고 A 더하기 B라고 할게. 얘만 가지고 해볼게. 얘만 가지고. 자, 간다잉? 요거. 자,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써줘. 여기 뭐가 있어? 근데 잠깐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얘가 지금 2분의 1 필요하네? 짜증나. 그럼 그냥 해. 그냥 하지 뭐, 8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누가 이겨볼까? 여기 뭐 있어야 돼? 2A, 8A, 4에 제곱이 있어야지, 그치? B, 8B, 뭐야? 8에 제곱이 있어야 돼. 괜찮죠? 그죠? 그럼 끝났어, 이제. 너 5. 5 곱하기 얼마야, 이거? 80인가? 80. 그게 8A 더하기, 이게 그냥 L이죠, L. 그치? L제곱. 맞지? 됐습니까? 끝났죠? 그럼 뭐야, 이거? 얘가 얼마지? 4, 100. 그러면 L은 양수니까 얼마야? 20이네, 20. 응? 최소가 20. 최대값 20, 그치? 됐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어렵죠? 아마 그 해설에 있는 풀이랑 내가 한 풀이랑 좀 다를 겁니다. 자, 너희들 그 밑에 여백 있죠? 여백에다 이거 좀 문제 한번 풀어보자, 한번. 자, 실판 보고 뺏기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 준비 다 했어? 응? 자, 오케이.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마지막 하나만 딱 더 할 거야. 응? 자, 이거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응? 이거 괜히 지웠다. 이거 지우면 안 됐었는데, 자, 다시.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이런 식이다. 그죠? 얘가, 동그라미 플러스, 맞죠? 요거였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수학자들이 말이지. 밥 먹고 할 짓 없으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한 거야. 미친 거지, 이제. 응?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걸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 거야. b분의 y에. 어차피 뭐 형태 나왔잖아, 그치? 그 다음 뭐야? 똑같이 이제, 루트 a의 전체 저거 플러스 루트 b의 전체. 자, 형태 똑같죠? 이 뒤에 뭐일 것 같아? 이거 되게 곱하기잖아. 그럼 이게 x죠? y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즉, 얘를 좀 더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에서 좀 내가 어떤 조작을 취해 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잘 나와. 내가 한 문제 정도 소개해 줄 거거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어쨌든 괜찮죠? 형태 똑같은 거 인지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뭐야? 이게 A 더하기 B잖아. 그치? 그치?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식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약간 변형한 코시 엥겔 폼이라는 그 식이거든? 코시 엥겔 폼. 이게 폼이라는 게 형태야, 형태. 이게 또 다른 식이 아니라 형태만 가지고 좀 장난질을 친 거야. 별거 아니야. 얘는 양수 조건에서만 성립해. 코시 슈바르츠는 실수해서 성립했지만 코시 엥겔 폼을 쓸 때는 양수에서만 씁니다. 오케이? 자, 간다 그러면 이제 양수기 때문에 양수니까 넘길 수 있죠. 부등 안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 a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분의 y죠. 맞지? 그것이 넘어가면 a 더하기 b분의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되지.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코시 엥겔 폼이야. 코시 엥겔 폼인데 양수일 때 쓴다. 양수일 때 쓴다. 그럼 이 문제가 잘 봐. 정말 많이 나와. 응? 그러니까 이 산기평균 관련된 문제 혹은 이 절대분호식에 관련된 문제가 보통 시험 문제에
그 너희들은 2학기 중간이겠지 아마? 그죠? 보면 한 3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데 거의 꼭 나오는 것 같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어떠한 형태냐면 A 더하기 B가 9라고 칠게. 그 다음에 오케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잘 나와. 특징. 뭔가 합을 줘. 그 다음에 미지수가 분모에 있는 이런 식의 또 하나의 합을 주는 문제들. 요게 잘 나온다. 진짜야. 근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얘들아, 이런 문제도 가끔 있어. 어떤 문제 있냐면, 자, 잘 봐. 얘를 다 통분해볼게요, 통분. AB분의 4A 더하기 B잖아. 여기 나와 있기를, 이게 나온 게 아니라, 4A 더하기 B가 9일 때,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일 때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도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얘가 훨씬 더 착한 친구야. 아주 착한 친구야, 얘는 조금 세. 비슷해 보이죠? 네, 센 놈이야, 센 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친구가 좀 왜소한데, 아주 땡땡한 애들. 그지? 그런 친구란 말이야. 왜냐? 얘는 봐봐. 이거부터 해볼게. 굉장히 쉬워. 그냥 통분 때려. A, B분의 4A 더하기 B잖아. 근데 얘가 9잖아. 그냥 그 놈을 다이렉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자, 너가 자, 이게 A, B가 지금 분모에 있단 말이야. 얘가 최대값을 가져야지, 최대. 얘가 최대일 때, 결론적으로 A, B분의 9라는 식이 됐는데, 얘가 최대일 때, 분모가 가장 클 때, 이 식은 최소값을 갖겠지, 그치? 분모는 가급적 커져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그냥 독자적으로 상기평균을 때리는 거야. 그럼 루트 4ab지. 그지? 얘가 또 어떻게 돼? 얘가 9잖아, 9. 그럼 제곱 때리면 어떻게 돼? 4분의 81. 그지? 그래서, 이거 내가 대충 만든 문제라 좀 숫자가 좀 지저분하다. AB의 그 최대값이 얼마? 16분의 81인가? 그죠? 맞죠? 16분의 81. AB의 최대값이. 그럼 여기다가 AB의 최대값인 16분의 81을 대입하면 이 전체 값은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답이야. 맞아? 즉, 뭔 얘기냐.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데 통분했을 때 그냥 이 녀석이 그냥 나오는 문제는 개 쉬운 문제다. 그런 거는 내가 딱히 여기서 다루지 않더라도 괜찮겠죠. 근데 얘 보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얘는 그렇지가 않아. 통분하면 안 나와. 그죠? 나옵니까, 이거? AB분의 뭐야, 이거? 4A 더하기 B인데 이거 안 나와. 대입할 수 없어.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가 센 놈이야. 비슷해 보이지만. 그치? 어쨌든, 안 나와. 짜증나. 그럼 내가 보통 풀이법이 이래.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첫 번째 풀이 방법이 좀 어렵다. 잘 봐. 내가 요식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라지 P라고 할게, 라지 P. 자, P라는 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9를 곱하고 9분의 나눌 거야. 이게 뭔 얘기냐? 자, 봐. 9를 곱할 거야. 9분의 1 곱하고 9를 곱하고 이렇게 할 거야. 선생님 지금 뭔 짓을 한 겁니까? 자, 봐. 이게 9죠, 9. 9. 9를 곱하고 9로 나눴으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지. 즉, 이 식은 사실 이게 되는 거야, 이제. 그죠?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 거지, 사실은. 그치? 맞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그냥 두고 이것만 좀 간단히 해주는 거야. 그러면 9분의 1 그만 있고, 요거 이제 정리하면 1 나오고 5 나오고. 자, 이거 어떻게 되죠?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 플러스 5 나오죠. 괜찮니? 응? 그럼 뭐다? 완벽히 역수관계에 대한 세팅이 완료됐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이제 상기평균을 쓸 수 있죠. B분의 4A. 얘가 2루트 얼마야?
a분의 b 곱하기 b분의 4a죠. 날라가고 얼마 이게 4 나오죠, 4? 아, 너의 최소값이 4구나. 너의 최소값이 4니까 이 값이 4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최소값이, 너의 최소값이 4라는 얘기야. 그럼 전체 이 P라는 식의 최소값도 그냥 4일 때가 되니까 4 넣어주면 1 나온다, 1, 그치? 최소값이 1이야.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어때? 쉬워? 쉬워? 이거 상상할 수 있겠어? 어렵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치? 이게 이제 상기평균을 이용한 풀이고, 아이, 선생님이, 짜증나요. 너무 어려워요. 21원을, 자, 간다. 자, 얘가, 사실 나는 되게 많이 써. 나는 엄청 많이 쓰는데, 내가 이제 이걸 애들한테 알려줘도, 좀 뭐라고 하죠? 좀 자유자재로 쓰는 친구들이 많지 않더라고. 자, 쓰다가 실수를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갑니다. 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 자, 이거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냐? 잘 봐, 암기할 때. 그냥 이 분모 있지, 분모. 합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제곱 있으니까 제곱 버리고 합한 것의 제곱이야. 됐어? 이건 그냥 합한 거고, 이건 제곱 버리고 합한 것의 제곱이야. 그치? 괜찮아? 응? 봐봐, 이제 간다잉? 간다? a 더하기 b, 맞지? a 더하기 b. 제곱 버려야 돼. 이게 1의 제곱이지, 1의 제곱. 그럼 제곱 버리고 1 플러스 이거 2의 제곱이지. 그럼 제곱 버리고 2, 이것의 제곱이야. 그지? 근데 이게 얼마였어? 9. 얼마? 1. 끝. 똑같죠? 똑같죠? 5. 아, 신기하죠, 그치? 아이고. 알겠니? 알겠어? 얘는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는 장점? 장점이 있어, 장점. 장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 7페이지 왼쪽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그 예를 내가 그대로 쓴 거야, 지금. 거기 보면은 뭐, 첫 번째, 산기평균을 적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코시행렬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죠. 괜찮아? 요거 안 했다, 요거. 요거 해야 되는데. 자, 최소일 때, 최소일 때 할까 말까? 그래, 하자. 여기서는 최소일 때가 언제죠? 산기평균을 썼기 때문에, 그지? 산기평균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 너랑 같은 상황, 즉 a분의 b가 b분의 4a인 상황이지? 그러면 4a 제곱이 b의 제곱인 상황이고, 그럼 b가 2a인 상황이지. 양수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괜찮지. 넣어봐. b가 2a야. 그럼 3a가 3이니 9니까 a는 3 나오죠. 즉 뭐야? a가 3이고 b가 6일 때지. 됐어? 상기평균을 쓸 때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때 최소값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코시행렬펌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었죠? b값이 똑같아야 돼. b값이. 그래서 중요한 건 얘는 이제 이거를 봐봐. 여기에서 이거 사실 이제 최초의 코시행렬펌을 쓸 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즉 인원분의 이놈이 인원분의 이놈이었었지. 기억나? 최초의 코시행렬펌을 쓰기 이전 상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썼을 때 기억나죠? 인원분의 이놈의 b와 인원분의 이놈의 b가 일치했을 때 등호가 성립했잖아. 그럼 반대로 적용할게. 인원분의 이놈. 그지? 그러면 루트 a분의 x가 뭐일 때? 루트 b분의 y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a분의 x가 또 b분의 y일 때야, 그치? 괜찮아? 이거일 때. 근데 이거 쓸 때는 그냥 뭐죠?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이런 상황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왠지 알죠? a분의 x, b분의 y 맞지?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a분의
가만히 있어봐. 그치? a분의 x. 1은 b분의 2일 때가 되겠다. 그치? 맞아? a분의 x가 b분의 1일 때. 저거 버려야 돼. 그죠? 이거 1 때, 최소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나 b는 2a가 되고, 다시 넣어주면, a는 똑같이 3이고, b는 6이다. 이런 사실 알 수 있죠. 알겠어?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L이 지금 표정이 몹시 집에 가고 싶은 하는 표정인데, 맞아? 감출 수 없는 표정인데, 지금? 맞습니까? 자, 그럼 L을 위해서 하나. L이가 이걸 대답을 하면 바로 가고, 대답 못하면 좀 더 하겠습니다. 응? 봐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빌어먹을. 너무 가혹한가? 그냥,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선생님 코치슈. 왜냐면 이게, 이걸 했을 때 이 합이 나와줘야 되거든. 선생님 이거 안 나오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아? 이 상태로 쓰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b분의 이런 식이잖아. 얘가 9인데 얘는 알 수 없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리가 한번 얘기해봐. 응? 이런 식도 잘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식을 어떻게? 2분의 1을 빼고 2를 빼고 그렇죠. 훌륭합니다. 즉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아래 2로 나눠주는 거야. a분의 2분의 이런 식으로 b분의 이렇게 해주면 돼. 분자분의 2분의 곱해주는 거지. 그치? 실전에서 쓸 때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뭐야? 그냥 a 더하기 b에다가 이거 루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좀 지저분하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이제 9 넣어주면 돼. 그럼 얘가 상수지, 상수. 이게 답이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이 계수가 어떤 형태로 변형되더라도 내가 맞출 수가 있어. 얘가 3이잖아? 그럼 위아래 3분의 1 나눠주면 돼. 그럼 또 이 형태 맞출 수 있지, 그치? 분모를. 너 이해돼? 준혁이? 진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됐어. 얘들아. 그냥 필요 없고,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방금 얘기했던 요 형태. 실제 문제에서도 이렇게 그냥 개수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면은 개꿀이다. 라는 정도만 좀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더 이상 갈 필요 없어요, 이건.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멀리 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예제 8번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 안 나온다. 내가 이때 열정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내가 좀 오버했어. 삭제 예정이야.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 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 문제만 딱 기억하시면 진짜 개꿀이다, 개꿀. 알겠죠? 자, 오케이. 지금 무려 5분이나 일찍 끝났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 수고했고요. 숙제는 이제 이거 다 외우면 되겠다, 그치? 여기 절대분수식까지 해서 다 외우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많나? 응? 명제 이게 아마 명제에 섞여 있을걸? 명제 숙제가 하나도 안 나왔네. 그랬어? 그 명제 그럼 명제 다 외우면 되겠네. 맞아. 이게 지금 산기평균이 명제에 섞여 있어. 저희 토요일 그러니까 그 7단원 다 외우면 돼. 너무 많아? 그럼 7단원 연습 문제 전까지 해오자. 오케이? 7단원 연습 문제 전까지. 진아 괜찮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